우리나라 세법과 상법은 삼성 때문에 발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과 상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삼성이 그거를 우회로나 꼼수로 뚫어.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개정이 돼. 그러면 또 도망가. 또 이상하게 꼼수나 편법, 탈법으로 헤쳐나 또 막아. 그래서 우리의 세법과 상법은 삼성 대응 때문에 발전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재용 삼성 회장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 엊그제 2심이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해설할 건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삼성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판례가 두고두고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짚어는 봐야 되겠다. 일단 10년 된 얘기입니다. 2015년 14년 때 일이 이제 드디어 2심 끝난 거예요. 2015년 사건인데 이제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무죄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을 승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회사니까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돈 들여서 사면 돼요. 주식을 사면 되지. 그렇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시가가. 그게 싫을 때 이제 꼼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 밑에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모직이 있었지. 근데 제일모직도 삼성 지분이 조금 있긴 있네. 근데 그거가 더 부족해. 가만히 보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또 들고 있네.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내가 직접 지배 또는 간접 지배형을 합쳐버리면 내가 드디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승계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플랜을 돌리는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면 그렇죠. 돼. 근데 그거는 못 사겠지.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거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제일모직을 갖고 있어. 그걸로는 뭐 어림도 없어. 근데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꼼수가 작동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꼼수를 알려주시죠. 그림에도 나오듯이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23%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네. 많이 갖고 있네.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 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네. 있으면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을 합치자. 그러면은 통합 삼성물산이 되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거 두 개 다 내 거 아니야. 요렇게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꽁으로 먹었으면 좋겠어.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술 더 뜨는 오히려 겁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조그만데 조그만 놈이 큰 거를 먹고 싶어해?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얼마나 작냐? 삼성물산 얼마나 크냐면 매출은 삼성물산이 5.5배나 커요. 영업이익은 3배나 더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은 한 28조 버는 회사고 제일모직은 한 5조 겨우 하는 회사. 자산도 삼성물산은 29조, 제일모직은 9조.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더 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거꾸로 잡아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꼼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으려면 둘이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을 더 비싸게 쳐야 그렇지. 합병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줄기가 나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모직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야 돼. 그래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가 소위 말하면 이게 배임이 되는가라는 게 한 줄기입니다. 멀쩡한 회사를 그렇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그러네. 너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이 회사를 똑바로 관리 안 하고 가치를 누르는 거야. 왜냐면 거기도 다 주주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한 줄기. 그다음 제일모직은 뻥튀기. 별거 아닌데 돈이 많은 척, 힘이 많은 척, 미래 가치가 높은 척해야 뽕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회계부정. 요 두 갈래입니다. 배임 이슈가 하나가 있고 회계부정 이슈가 하나가 있고. 큰 줄기는 두 개고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혐의가 19개에서 23개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누르냐? 1등 레미안을 앉아버려.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가 레미안입니다. 매출 발생을 중단시켜. 그렇죠. 그다음에 눌러. 호재, 해외에서 수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호재. 공시를 안 해. 주주들도 몰라. 우리가 성과가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세상이 알면은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시를 안 합니다. 와, 숨겨. 미쳤다, 미쳤다. 예를 들어 이런 행위가 결국에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렇죠. 회사한테 손해가 되는 행위 아닙니까? 네. 이게 배임 아니냐라고 해서 눌린 거 하나가. 그럼 제일모직은 이제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뻥튀기 하느냐? 별거 아닌 제일모직을 아무리 생각해도 뻥튀기가 안 돼.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 돼.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 붙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와. 의사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저 집안은 의사 집안 아니야. 아. 어깨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를 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를 하는 걸로 작전을 씁니다. 근데 삼바를 뻥튀기 하려고 보니까 얘도 별게 없어. 얘도 적자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삼바의 자식. 그러니까 제일모직으로 보면 손자죠. 손자를 뻥튀기 합니다. 삼성바이오 에픽스라는 회사가 있어. 얘가 손자.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내 손자가 검찰이야. 내 손자가 판사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빠가 올라가지. 봤죠? 내 아들. 난 또 의대를 붙었잖아. 이런 식으로 뻥을 쳐서 결국에는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봤지. 내 밑에 있는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라고 어깨를 올리는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 에픽스를 뻥튀기 한 게 핵심이에요. 요게 회계부정의 본질입니다. 했어 근데 뻥튀기를?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에픽스 뻥튀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 에픽스는 손자잖아요. 내 자식이야. 내가 지배하니까 내 자식이죠. 왜 네 자식이야라고 하면 합자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가 에픽스를
에픽스를 90몇 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맞죠? 제일모직으로 보면 네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야, 내 손자야, 내 아예 지배력이 있는 회사.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종속법인이라고 그래요. 얘는 내 종속법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지금까지 했어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 자식의 손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자식에 대해서는 너 분명히 장부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회계 장부에다가 들어간 돈 있지 고지 그대로 써놔라. 이게 장부가 평가. 그래서 그동안은 늘 에픽스에 대해서 장부가 평가해서 정확하게 얘기죠. 한 2,300억 정도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에픽스는 2,300억입니다라고 세상이 얘기했어. 그러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합병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에픽스는 4조 5천억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천억짜리가 오늘부터 4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갑자기? 예, 미안합니다. 왜? 그랬더니 오늘부터 사시 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부터 얘는 2조 3천억짜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어저께까지 내 자식이었거든요. 90%가 내 지분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회사랑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합자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주주가 다른 회사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랑 그동안 합자했던 거 한 10% 갖고 있던 애들이 있거든요. 얘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 옵션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죠? 미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저 10% 갖고 있던 주주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외국 회사가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49%까지나 올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지배하던 내 자식에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지배하는 회사처럼 보이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부가 평가하던 거에서 시가 평가로 평가 방법을 오늘 바꿉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쟤는 4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예, 실제로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행사된 것도 아닌데 있다고 말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있었던 건 맞아, 근데? 아니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손자가 4조 5천억짜리 회사가 되니까 삼바도 같이 뛰고 뭐 다 올라가지. 예, 삼바는 예를 들어 6, 7조로 평가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10몇 조짜리로 평가가 되고 와.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되니까 이제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돼서 삼성물산보다 큰 회사로 평가가 돼서 둘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누른 거 제일모직 뻥튀기한 거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쪽은 배임 이슈고 저쪽은 회계 부정이니까 너 문제가 많어라고 해서 드디어 재판이 걸린 게 2015년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재판이 2심까지 와서 혐의가 19개에서 23개까지가 되는데 이재용에게 걸렸던 혐의 전부 무죄, 다 무죄고 그걸 실제로 실행했던 삼성의 대표이사들, 임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전부 무죄. 지금까지 있었던 10년간에 다퉈왔던 이 모든 사건은 오늘부로 순수 그 자체.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 동학개미라고 하죠. 동학개미 분들이 3년 사이에 50%가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도망가요. 그렇지. 절반이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나를 도대체 투자자로 대접을 하느냐? 이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이냐? 주가 조작 횡행하지.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주가는 누르지. 저거는 알고 봤더니 뻥튀기를 하지. 뻥튀기하고 좀 지나나서 보니까 다시 폭락하지.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니까 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을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자본시장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지배구조나 회계의 투명성.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부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죄가 된 게 검사가 기소 또는 수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둘 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다야. 뭐냐면 이 사건을 이재용이나 이 임원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된 증거가 기존에 있던 증거 말고 2,300건이 추가가 됐어요. 증거가 2,300개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부 불인정. 왠지 아세요? 얘네들이 막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장부를 어디다 파묻었냐면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록시스 바닥에다 깔았잖아. 공장 바닥에다가 파묻고 공고리 쳐버렸거든요. 그거랑 휴대폰이랑 다 합수가 돼가지고 증거에 노다지가 캐졌어요. 그거 이번에 전부 불인정. 아 왜? 소위 말하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피고인 같이 입회했니? 뭐 이거 증거 중에서 컴퓨터 같은 거 압수할 때 이거 골라내는 입회하는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똑바로 안 했더라. 다 불인정. 왜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화살이 두 개로 가는 건데 하나는 검사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런 게 하나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건이 모두 다 불인정할 상황이냐 또는 기존에 했던 증거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전부 다 그걸 불인정했거든요. 아 인정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들이요.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삼성 같은 거 비리 캐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그것도 수사하는 애들이 또 대기업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대접받죠. 결국은 또 무죄 나오죠. 이걸 최초로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 이낙연입니다. 수사하는 척해서 인기를 좀 얻고 제대로 기소나 공소시가 안 됐다. 비판을 받고 마무리 있는 몇 개만 할게요. 이 의미가 심지어 이번에 재판부의 논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회계 콜옵션 숨긴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누락한 것은 인정되는데 은폐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로 재판부가 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비슷한 거죠. 공시 누락은 있는데 은폐는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건은 결국 삼성물산을 싼값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때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재용이 그 정유라한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2대 주주였거든요. 2대 주주였으니까.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면 이거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유라한테 말을 사줘요. 그리고 그게 최순실이 박근혜를 설득해서 박근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찬성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뇌물로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이때 삼성물산 주주 중에 해외 펀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니네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주주 가치를 떨어뜨려서 내가 손해봤어. 그래서 두 해외 펀드가 각각 국제소송에서 이겨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1,300억, 다른 또 메이슨 펀드가 430억 정도 현재 배상 받아서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때 항소한다 그랬는데 다 기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 말씀 뭐냐면 이재용과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결국 자기 승계를 위해서 일을 저질러서 우리 생돈이 해외에 지금 나가게 생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결국 주주가치에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삼성 일가나 이재용 등등등을 상대로 우상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너가 옛날에 불법적인 압력을 넣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행사하도록 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 국민연금 자체 분석만 해도 약 4,500에서 5,000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번 삼성물산 건 때문에. 그래서 부상 소송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돈으로 지금 해외 펀드에 손해 입은 사람한테 물어줬죠. 그럼 우리 국민연금도 손해 입은 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재용 등등 삼성일가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소송 진행되죠. 예.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판결이 뭡니까? 무죄잖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외국 펀드한테 물어주는데 우리 연금, 국민들의 연금은 이번 사건 무죄 등등등을 위해서 자칫하면 민사에서 배상을 못 받거나 배상에 굉장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아니 그 거예요. 엘리엇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아니 국제소송에서 진 거죠. 졌는데 한동훈이가 졌을 때 바로 졌으면 그나마도 막을 수 있는데 나 이거 항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지연이자가 불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국민연금도 4,5천억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이게 2015년 16년도에 이걸 참여한다고 민변이 고발했을 때 제가 고발인입니다. 그때 국민연금도 당시에는 1, 2조나 손해를 본 거로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1대 헐값에 0.3으로 헐값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지. 주식가치 확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까지 빼돌린 돈이다. 비난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유라한테 50억 정도 뇌물을 준 거예요. 최순실 정유라한테. 그건 뇌물죄로 다 인정이 됐어요. 부당하게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국민연금을 찬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 그리고 그걸 압력을 행사한 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박근혜고 그렇잖아요. 다 처벌받았어요. 그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미 유죄가 다 확정된 건데 잘못한 행위라고. 근데 봐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죄가 다 난 게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확정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번 1, 2심은 그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용의 불법 승계를 위해서 뇌물이 제공됐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확정이 됐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 2심에서는 부당 승계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8월에요.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거 부정행위고 승계 목적으로 있었던 회계 부정이야라고 인정한 판결이 행정법원에서 지난 8월에 나왔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엔드 지번 형사법원인데 행정법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이거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조정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네들도 스스로 과거 판결과 이게 배치되는지 안 하는지 행정법원과 형사법원의 판결이 모순되는 건 아닌지 정리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조들을 다 보십시오.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검찰 제발 참고하지 말고 여기서 덮어라. 삼성 어려운데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종료해라라는 게 뭐라고? 모든 신문의 논조입니다. 단 한 개 혐의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작되는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다 망가진 겁니다. 사법 시스템 다 망가진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연금 다 망가졌습니다. 정의 다 무너졌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AI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삼성전자의 영업 적자라든지 등등등 고려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국민기업인데 이재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 판단이 늦어지고 경영 전략 세우는데 어렵고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니까 풀어줘라. 지금이라도 삼성 살리게 풀어줘라.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삼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재용이 잘못했지. 그렇지. 이재용이 이꼴 삼성이 아닙니다. 네. 아까 국정농단도 이재용이 들어갔다 사면받았거든요. 무너진 시장 정의와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한 이 비판은 한 번쯤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들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안 해. 오늘 제가 좀 짚어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LG가 맞다라고 사이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이득 챙기지, 이재용이 주가 조작에도 처벌 안 받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도 처벌 안 받지. 네. 이걸 전 세계 다 할 거 아니에요. 삼성도 알겠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이 삼성
앞에만 가면 없어집니다. 삼성을 그토록 비판하던 언론사 주필이 맞잖아. 삼성에 들어가고 삼성을 그렇게 수사하던 검사가 삼성에 들어가고 네. 악의 카르텔. 어저께로 또 지난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아 그랬나요?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삼성물산 예를 들어서 예. 제일모직하고 합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회사의 시너지가 안 나냐 이런 사업 보고서가 근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나서서 정식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정식으로 오픈해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합병이 나야 정상인데 아, 그럼요. 예. 정상인데 이번에는 누가 개입했냐? 대주주의 승계를 누가 검토했냐면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에 있는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주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회사 조직이 주주 중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검토를 하고 그게 바로 이사회 침투해서 결정이 되는. 그게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니야. 무너진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이재용이가 본인이 사장하는 회사를 운영하면 되잖아. 주식 상장 폐지하고 돈 다 주고 주주들한테 그냥 자기 그냥 가게 기업으로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된 순간 주주들에게 복무해야 되고 시장이 오픈된 회사라는 이 철저한 주주자본주의 시장의 이 논리 이런 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얼마나 먼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이 진짜 분노하고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은 삼성 좀 그만 흔들어라고 맞아. 이 가니까.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막 여론을 조작하고 거기에 일부 이제 부하 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포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비율, 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계좌수 이런 걸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은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누가 되라고 하는 있습니까? 겁니다. 아무도 되라고 없습니다. 하는 그야말로 국민기업이고 삼성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 예. 뿐인데 오히려 그런 지배구조를 회방놓고 진정한 의미의 삼성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게 뭔가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상장 주식회사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거의 공산주의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퍼블릭 컴퍼니예요. 공공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회사 아니라는 겁니다. 상장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다양한 이해관계인 특히 자본주의 관점으로는 주주들의 회사라는 거고 그것은 주주가 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적인 회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